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한 3, 4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연속해서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트라우마. 일단 이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심리적 외상이니까 자, 상담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 근데 저는 역으로 상담이 답이 아니라 운동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이어서 시리즈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어떻게 심리적 외상, 마음의 커다란 상처를 받았는데 이것을 운동으로 극복을 할 수 있냐? 상담보다 운동이 더 효과가 좋냐? 네,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랑 한번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면 아하, 그래서 운동을 하면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운동을 함으로써 정신 건강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한 3, 4주에 걸쳐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자, 주제는 뭐다? 트라우마의 해결은, 트라우마의 어떤 극복, 치료는 상담이 아니라 운동이 답이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꾸 언론에서 뭐 트라우마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트라우마는 어떤 거대한 사건, 그리고 일시적인 충격,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막 이런 데서 내가 살아나고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차가 막 안으로 빠지고 막 이랬을 때 나의 어떤 고통,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충격, 뭐 이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복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건, 경험, 그것이 끼친 영향,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대하고 일시적인 사건이나 충격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고 지속적인 사건도 심리적 외상으로 충분히 작동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커다란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 저장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거죠. 자, 아이가 놀다가 여름에 놀다가 호수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빠진 아이를 건졌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이 놀랐겠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라고 인식을 하실 겁니다. 맞죠?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이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아이를 등한시하고 이랬던 것도 꾸준히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자랐다면 이것도 사건, 경험, 영향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트라우마는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베셀 반 데어 콜크 박사는 트라우마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몸과 뇌의 신경 시스템에 깊이 각인되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몸은 기억한다. 작가는 누구라고요? 베셀 반 데어 콜크 박사.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심리적 외상을 입는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기억은 못하더라도 저 밑에 내려가서 무의식에 탁 하고 자리 잡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느냐. 자, 신경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는요, 신경 가소성을 만들게 됩니다. 영향을 끼치게 돼요. 신경 가소성이 뭐죠? 뇌가 경험을 통해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 정말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안 하는 꼴통도 계속 공부가 재밌고 공부가 즐거운 환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수학을 너무 재밌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계시다. 뭐 일타 선생님이 그런 분이 계시다. 인강에 그런 분이 계시다. 자, 그러면 그런 걸 계속 노출하잖아요. 그러면은 신경 가소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학을 좀 해볼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렇게 풀다가 어느 순간 미적분을 쫙 풀어내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운명은 만드는 겁니다. 왜? 뇌의 신경이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나쁜 쪽으로 작용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트라우마 경험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뇌의 특정 회로, 특히나 편도체, 해마, 전두엽, 이 세 개의 연결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정 반응이 자동화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비슷한 것만 딱 나타나면 연속으로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해요. 네, 여기 이제 인지적인 것도 되고 어떤 생물학적인 나의 어떤 호르몬의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트라우마의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서 신경 가소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정 회로에 자동적 연결이 된다, 자동화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이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의 뇌는 어떻게 되냐면 가소성을 이용해서 고정된 생존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반응이요. 그러니까 뇌는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걸 생각 안 해요. 우리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렸을 때 뭐 학대당하고 그다음에 방임 그다음에 이런 부모의 어떤 제대로 된 이 육아 양육이 없었다. 그러면 그 비슷한 상황이 성인이 됐을 때 나의 아내한테 나타난다.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벌써 나도 부모인데 나의 아내한테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일시적으로. 그러면 나의 이 뇌의 신경망은 어떻게 되냐면 그 부모가 했던 것과 오버랩되면서 반응을 그렇게 보입니다. 과거에 했던 그 공포감, 그런 것들을 다시 지금 현재에서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죠? 불행하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갈등도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뇌가 그 트라우마를 현재에서 계속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현실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신체 반응도 똑같이 현실화되고 신체 반응도 똑같이 그렇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편이라 이제 이 트라우마가 어떻게 우리의 신체를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신경계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트라우마는 자율신경계를 과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교감신경, 즉 스트레스 반응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불안하고 불면증, 과민 반응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좀 이 부모의 어떤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크면은 불안장애, 그 다음에 수면장애, 또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있죠.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막 예민하고 막 이런 것들. 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교감 신경이 발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얼어붙기 반응입니다. 그냥 업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부모가 대단히 폭력적이었거나 대단히 아주 강한 학대를 했을 경우, 이럴 때 아이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없어요. 네,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는 겁니다.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더 맞고 더 혼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그때는 그냥 멈춥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 50, 60이 됐는데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어떤 지속적인 부모의 어떤 학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얼어붙기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곤란한 문제,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그냥 얼어붙습니다. 판단이 멈춰버립니다. 네, 정말 어른답지 않죠. 너무 불쌍하고 좀 답답합니다. 그죠? 예, 좀 있으면 손주도 볼 나이인데 아직도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자, 또 볼게요. 호르몬 시스템이 교란됩니다. 네, 만성 스트레스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죠. 대표적인 호르몬이 뭐죠? 네, 맞아요. 코르티솔이요. 이 코르티솔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암 발생도 높아지게 되고 일상에서의 행복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은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이 잔병치레 또 염증 반응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계속 몸이 잘게 아프고 또 이러다가 큰 병, 암이나 뭐 이런 병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라우마가 결국 암까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지속적인 스트레스는요,
어떻게 되냐면 뇌 분비계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서 살이 찐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인한 어떤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뇌 분비계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먹는 것으로 푸는 것이 그냥 2차 반응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이 찌게 되고 정말 슈퍼돼지가 되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자기 자신을 몰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네, 내 인생인데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벗어나자고요. 네, 너무 나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그죠? 내 몸인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방치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자, 세 번째 좀 볼게요. 뇌 구조도 트라우마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편도체. 특히나 이 편도체는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뇌입니다. 이게 과활성화돼요. 그리고 그 편도체는 활성화되는데 또 반대로 전두엽은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이 뭐죠? 이성적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네, 우리 니체가 이야기했죠? 즉자적인 삶. 그러니까 그냥 동물처럼 즉각적인 반응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대자적인 삶이 안 됩니다. 네, 생각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고민해보고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네, 큰일이죠. 인간관계도 이렇게 하면 다 사람들이 싫어하죠. 자, 더 큰 문제는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뇌에서요. 근데 이것이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 감각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자극과 과거의 트라우마를 혼동하는 경향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건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해마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기억력 자체, 장기 기억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도 발전하기 어렵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트라우마는 이렇게 우리를 좀먹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합니다. 아셨죠? 자, 또 있습니다. 네 번째, 만성 통증,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트라우마는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위장장애 많이 일으켜요. 두통, 면역 저하 등 신체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적 트라우마를 방치시키게 되면 신체 장애로 이어집니다. 심리적 고통이 결국 신체 장애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몰라요.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러나 성인이 됐을 때 내가 계속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물 먹으면 자꾸 설사하고 아니면 아예 얹혀가지고 위에서 내려가지를 못하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내 안에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심리 상담과 그 다음에 운동요법, 그래서 어떤 것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좀 할게요. 자, 트라우마는 일시적이고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소소하고 지속적인 사건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맞죠? 왜? 사건과 경험과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자, 이 트라우마는 뇌의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서, 그죠? 우리의 어떤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지속적인 트라우마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신경 가소성을 만들고 신경 회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우리를 유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행복의 회로를 다시 설정해야 된다. 아셨죠? 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운동과 심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장이었습니다.